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마크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수술 날짜가 미뤄지는 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시력을 잃어갈 때마다 그를 괴롭히던 무력감이 그를 커다랗게 덮쳤죠. 미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은 천천히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술,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그리고 냉담한 의료진들. 마크와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크와 그의 아내는 왜 미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아내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일이 절대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일상을 꾸려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책을 읽는 것도 식탁에서 음식을 찾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저로서는 매일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한때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시력이 더 나빠질까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특히나 어느 저녁에는 아내가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을 못 보고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희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점점 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병원 예약을 잡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처음부터 접수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간신히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었죠. 그 긴 한 달 동안 아내는 집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정된 날이 왔고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차가운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마치 기계처럼 대했어요. 다음 환자를 처리하듯 아내의 시력 검사를 간단하게 진행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수술 일정은 6개월 뒤에야 가능합니다. 6개월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나 더 기다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내의 병은 불치병까지는 아니었어요. 빨리 치료할수록 경과가 아주 좋은 병이었죠. 반대로 말하자면 늦을수록 안 좋은 병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니 저 아내는 의료진에게 애원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죠. 의사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이 있더라도 최소 $5,000에서 $10,000가 들 거라고 했어요. 저희처럼 택시기사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에게는 그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치료하게 된다면 저희는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게 확실했죠. 그런데 의사의 말투는 저희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듯했어요. 마치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의사와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제가 간호사에게 수술비를 좀 더 유리하게 조정할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이 정도는 내요. 그 말에 아내와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돈도 없고
시력은 점점 나빠지는데 병원에서는 그저 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내의 시력은 더 악화될 게 뻔했는데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저희를 가난한 사람들로 여기며 무시하듯 대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들은 환자를 돌보기보다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만을 걱정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비용은 훨씬 더 비쌌고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수술 일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던 중 택시에서 만난 한국인 손님이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손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력 교정 수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상태를 더 이상 미국의 느린 시스템에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부랴부랴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예약해둔 병원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잘 정리돼 있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접수할 때도 몇 시간을 기다리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간단한 절차로 바로 접수가 끝났죠. 더욱 놀라웠던 건 병원에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양한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었고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사실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접수 데스크의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낯선 나라에서 왔다는 걸 알고 영어로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도 설명을 제공하는 의료진들도 있어서 이곳이 국제적인 의료 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내의 상태를 걱정해주며 가능한 빨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도와주었죠. 이곳에서는 단순히 환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돌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료 과정 역시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시력 검사를 받았는데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절대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아내의 눈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치료하는 것처럼 아내의 상태를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주며 시력 교정 수술의 장단점,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수술 날짜가 바로 다음 날로 잡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술이 여기서는 단 하루 만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처럼 몇 달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모든 치료 과정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정말 환자 중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 시간이 매우 짧고 의사들이 환자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상태를 매우 꼼꼼히 살펴보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해주었고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한 후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친절하게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병원의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최신식이었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수술 후의 회복 과정까지 세밀하게 챙기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병원의 비용도 상대적으로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천 달러가 들 수 있는 수술을 여기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치료를 받았다고 느껴질 만큼 의료진들은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또한 병원 로비에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체험하러 온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각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고 아내는 조금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수술 전 절차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해주는 의료진 덕분에 아내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내의 눈은 마법처럼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쉬고 있던 아내가 저를 향해 잘 보여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속에서부터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날 뻔했죠. 하지만 그 기적 같은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고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며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시력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케어였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 후 퇴원하면 그 이후의 관리는 환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환자를 끝까지 돌보며 완벽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아내도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제공되는 보험 혜택이나 일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그 점이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첨단 의료 장비와 세심한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도 미국에서 예상했던 몇 배의 의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수술과 이후의 관리를 포함해 수천 달러, 경우에 따라선 10,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선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었죠. 수술이 끝나고 아내가 회복되면서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는 너무나 인상 깊었고 한국의 생활 환경 또한 놀라웠기 때문에요. 아내는 우리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며 지쳐 있었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기보단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있고 모든 시스템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상점, 공공서비스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편안함을 한국에서 느꼈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정말 너무나 부러웠죠. 한국인들은 이러한 의료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고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과 생활 환경이 정말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진 시스템이죠. 하루 만에 아내의 시력이 회복되고 철저한 관리 속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삶을 당연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저희는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매일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아내와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고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느낍니다. 단순한 시력 교정 수술이 저희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안겨준 것이죠.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치료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속 현대적인 건물들, 평온한 한강공원의 풍경, 고즈넉한 전통 한옥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기쁨이 큽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저희에게는 감사함 그 자체예요. 한국은 제 아내에게 눈을 선물했고 우리는 그 눈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네요. 여행을 하면서 한국은 의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임을 실감하고 있죠. 이곳에서 생활할수록 저희는 점점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국 결정을 내렸고 현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었고 이제는 저희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귀화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귀화 시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뛰어난 기술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이 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혜택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삶을 이곳에서 이어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코리아. 지금까지 미국에서 온 마크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힘들고 비효율적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크와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이젠 이곳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 한국이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연이었고 사연을 나눠주신 마크 가족에게 평안과 행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크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